안녕하세요. 저는 본격 영어학습 토크쇼 번역가의 틀을 깨는 영어학습 비법 번틀비의 주인장 번역가 김성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로 앞 시간에 학습했던 예문들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 텐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목소리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틀비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영어를 학습한 사람은 남이 만든 문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문장을 만들어 모국어인 한국어처럼 자신의 언어로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문장 만들기 연습이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번틀비 방송을 통해 진짜 영어를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She wants to meet him in the park at 3. He will go there by bus on March 10th, 2023. 오늘 방송까지 하면 번틀비에서는 지금 본 방송과 문장 연습까지 해서 총 6회에 걸쳐 부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부사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번틀비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영어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교에서 배울 때 많이 헷갈려 하셨던 가정법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부사입니다. 가정법은 if절과 will, should 등과 같은 조동사라고 구성되어 있는 문장으로 깊은 뉘앙스나 내가 부자라면 처럼 현실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라 실제로 초보자분들은 해석하기가 만만찮은데 부사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손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사를 활용하는 것이고 한국인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영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웃기지만 당황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실제로 원어민들도 가정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이거 정말 웃긴 일이거든요. 우리도 왜 예전에는 자주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표현들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기는 좀 그런데 아시죠? 아무튼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건. 영어에서 그런 표현에 해당하는 게 바로 가정법인 겁니다. 그러니 영어가 모국어나 공용어가 아닌 우리가 학교에서 어려운 가정법을 모두 익힐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가정법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익혀놓으면 좋긴 한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영문법 체계에는 가정법에 대한 내용이 모조리 총망라되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어민들도 모르고 현재는 잘 사용되지도 않는 내용의 학생들 내신고사 문제로 출제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정법은 법률이나 계약서에는 등장하고 있는데 원어민들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대학에서 전공용어로 따로 익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이 평소에 이렇게 어려운 가정법을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할까요? 시청자분들은 법률이나 계약서에 등장하는 어려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일상의 감정을 표현하려면 하시겠습니까?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일선 교육기관과 번틀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일선 교육기관이나 영문법 책들은 그것이 필요가 있든 없든 지금까지 수십 년간이나 가르쳐 왔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그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든 모조리 다 학생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번틀비는 영어 현장에서 사용되지도 않고 원어민들도 잘 모르는 그런 배워봐야 소용없는 내용들을 과감히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대로 부사로 진짜 감정 표현이 가능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사 중에서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always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always는 항상, 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왜 너는 항상 지각하네 라고 하면 그건 상대방을 나무라고 탓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영어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you always do your homework at school 이라고 하게 되면 너는 항상 학교에서 숙제를 한다는 사실만은 나타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너는 항상 숙제를 학교에서 하더라 라고 상대를 비난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후자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감정이 팍팍 들어갔죠? 그래서 always를 잘못 사용하면 싸움이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always 같은 단어는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직장 동료나 지인이 you always 까지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요, 절대로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넌 왜 항상 이거니까요. 오케이? 사실 어려운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부사와 조동사만으로 웬만한 감정은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저는 풍부한 언어 생활을 위해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막 어려운 단어를 써가며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것보다 쉬운 단어를 충분히 활용해서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예문을 살펴볼까요? She wants to meet him in the park at 3에서는 부사로 장소와 시간이 왔고 He will go there by bus on March 10th, 2023에서는 장소, 방법,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장방씨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간이 항상 맨 뒤에 온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거라 간단하게 예문에 대한 설명은 끝났네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예문에는 감정이 안 들어가 있죠? 사실 부사는 문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품사이고 그 역할 중 좀 고급에 해당하는 것이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영어 초보자분들이 감정 표현부터 익히시면 안 되겠죠? 비록 한국의 영어 교육계에서는 부사를 경시하고 있지만 부사는 문장에서 사실과 감정을 모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일단 부사를 활용해서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부터 익힌 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올바른 학습법입니다. 오늘은 일단 지금까지 학습해 왔던 부사를 활용하여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다! 와우, 많긴 한데 모두 다 앞에서 한 번씩 연습해 본 구문들이죠. 일단 부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문장을 보다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얼마나 쉽습니까? 실제로 영문은 문장의 오형식과 부사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금까지 번틀비 방송을 시청하시고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에 대해 특히 부사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면 영어 학습의 3분의 1 이상은 완성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사가 문장 속 의미의 절반에 해당하고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는 부사가 문장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래서 부사가 정말로 중요한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말에도 부사가 중요한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 우리말로 예를 들어도 될 듯하네요. 어느 날 방학이라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아이가 잠시 외출하는 엄마를 보고 엄마 언제 와? 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부사는 언제인데요. 엄마가 엄마 볼일 보고 1시간쯤 후에 올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엄마와 아이의 대화에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엄마의 볼일일까요? 아니면 1시간쯤 후일까요? 여기에서는 아이의 질문을 잘 봐야 됩니다. 아이가 언제라는 의문 부사로 물었으니 당연히 부사인 1시간쯤 후에가 문장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팍팍 되시죠? 언제, 어떻게, 왜와 같은 말을 문법 용어로 의문부사라고 하는데요. 적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왜는 알아야겠지만 의문부사라는 문법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언제, 어떻게, 왜로 물었을 경우엔 언제,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부사로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사가 문장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사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실 차례인데요. 동사에 조동사가 사용되었으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어는 제가 제시한 것 외에 아무거나 붙이셔도 됩니다. 주어 다음에 적절한 조동사를 쓰신 후 그 아래에 있는 1번에서 3번 문장 중 하나를 쓰시고 뒤에 부사를 쓰시면 되는데 부사를 여러 개 사용하실 경우엔 장방시 순서로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부사 3개를 다 쓰지 않고 장소, 방법, 장소, 시간, 방법, 시간, 목적, 시간 등처럼 2개만 쓰셔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하지만 아무거나 붙일 경우 의미가 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고 반드시 문장에 넣을 경우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는 부사만 붙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go there은 이미 there이라는 장소 부사가 제시되어 있죠. 따라서 3번 문장으로 영작하실 경우엔 장소를 빼고 방법과 시간만으로 부사 구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참 친절하죠? 그럼 이번에도 제가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ill have to meet him at the party tomorrow. My father can solve the problem at the park with him. He will meet her for lunch at 2 tomorrow. They must not solve the problem in the building on Monday. We will go there by bus on May 5th. 문장을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죠. 세 번째 문장 He will meet her for lunch at 2 tomorrow 같은 경우 직역하면 그는 내일 2시에 점심을 먹기 위해 그녀를 만날 것이다 고 되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한 것처럼 그는 내일 2시에 그녀를 만나 점심을 먹을 거야 라고 해야 우리말로 했을 때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든요. 우리말 작문 연습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영문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면 작문 연습까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해석까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해석을 해보면 국어 실력까지 덩달아 늘게 되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는 자동사와 타동사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바로 문장의 오형식 편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설명은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문을 구성하는 것이 문장의 오형식과 부사 구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부사에 대해 보다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문장의 오형식을 익히고 나면 영어를 작문하기 위한 하나의 큰 틀이 완성되는 겁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 애를 먹이던 영문법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그렇다고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문장의 오형식이 끝난 후엔 투부정사와 동명사 같은 준동사와 관계사, 의문문과 부정문 만들기 같은 것을 익혀야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건 일단 문장에서 부사가 뭔지 문장의 오형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익히고 나면 나머지 문법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번틀비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습 차원에서 부사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문장을 5개 만들었지만 시청자분들은 문장을 10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지 않더라도 번틀비 방송의 진행에 따라 꾸준히 연습하신 분들은 나중에 굉장한 영어 실력을 가지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연습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번틀비에서 제공하는 영어 학습 비법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